내가 공부 못하는 탓이 주변이 시끄러워서다 라고 얘기해. 그죠? 공부를 하려고 집중을 해서 들어가면 주변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공부할 사람은 공부해요. 실제로 카페에 가서 주변에서 나는 소음을 들으면서도 애들 공부만 잘하더라고. 카페에서는 공부가 잘 되는데 밖에 나와서 뭐 집에서 엄마가 세탁기 돌리는 거는 짜증난다. 그게 말이 돼? 결국 그게 집중력이 부족해서 하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지금 헌재가 집회 시위 때문에 재판에 집중을 못한다는 얘기는 좀 그래. 나는 만천하에 지들이 집중력이 약하다는 걸 공표하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지난번 통진당 때도 실수를 한 거 아니겠어? 아니 집회를 하면 어차피 100m 바깥에서 할 건데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방해가 된다고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주변에 놀이터에서 애들 떠든다고 지랄이야. 예. 자, 이 같은 헌재의 입장이 발표되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구제 등을 담당할 헌재가 헌법에 보장한 국민의 권리인 집회 시위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법조계 인사는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은 재판관의 임무라며 헌재의 집회 시위 제한에 대한 발언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재의 발언은 이번 주말에 있을 제8차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촛불 주최 측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이날 청운동, 효자동, 삼청동 세 방향으로 나눠 청와대로 행진할 계획인데 삼청동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헌재 앞에서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이번 헌재 발언은 이전 헌재가 내린 결정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10월 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주한 외교기관이 위치한 지점 100m 내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1항이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외교기관 주변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없는 한 집회 시위는 집시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허용된다는 입장을 공언한 것이다. 외교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가 집회하는 광화문 있잖아. 그 광화문이 미 대사관 앞이야. 그러면 미 대사관 100m 앞이라서 거기는 언제나 집회를 못한다는 거냐? 그래서 논란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때 2003년에 노무현 때 뭐라 그랬냐면 외교 미 대사관이 일하지 않는 시간 그럴 땐 해도 된다. 그리고 이 미 대사관을 공격하는 집회가 아니라면 이 집회가 허용돼야 된다라고 헌재가 2003년에 결정을 내린 거야. 노무현 때. 근데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자유롭게 결정할 때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며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법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최근 헌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고조되고 있다. 정당 해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청와대와 내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다 이게 이제 그 통진당 해산 문제잖아요. 예. 이번 박근혜 정권에 들어 심리했던 각종 정치적인 사건들을 심리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왔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공개된 고 김영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헌재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지시하는 등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자세히 적혀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헌재가 긴밀히 협조했다는 정황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헌재가 정치 권력으로서 독립해 공정한 심리하라고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견 표출은 정당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헌재가 내세운 명분인 주변 시위대 소음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주장도 궁색하다는 평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상징적인 집단인 만큼 시위에 따른 불편은 감내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영희 변호사도 헌재가 탄핵 심리로 예민한 상황이지만 현행법 집회소음 규제 정도 미만의 소음에 대해서도 시끄럽다고 해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헌재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본인들이 판단해서 집회의 영향을 안 받아야 하는 것이지 집회를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입주한 서울 강남구 뒷빌딩 입구 바로 앞에는 매일 오후 2시 어버이연합과 서울 교육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타블렛 PC 입수 경위를 철저히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음 측정기 측정 결과 85데시벨로 기자단이 자리한 빌딩 14층에서도 각종 구호 등이 또렷이 들리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주거지역과 학교가 아닌 기타 지역의 소음 상황선은 주간에 75데시벨, 야간에 65데시벨이다. 이를 넘게 되면 규제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집회에 자유가 있으니 법적 문제만 없다면 막을 수 없고 신고만 하면 헌재 100m 이내 아니면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소음이 클 땐 소음 유지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안 들었을 경우에 해산을 요청,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특검 앞에서는 85데시벨로 떠들어도 가만두고 뭐 헌재 앞에서만 75데시벨 밑으로 떠들라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예. 자, 나는 좌우지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특검 앞에서 떠들면 안 된다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헌재 앞 100m 규정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헌재 앞 100m 규정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집시법이잖아. 네. 그러니까 헌재로부터 100m까지는 우리가 지켜주자. 가령 뭐 이제 기자회견이라든가 가령 보도진들은 이게 소음기, 그러니까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는 소음기는 그런 기자들은 헌재 앞에서 방송도 하잖아. 그러니까 기자회견은 헌재 앞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소위 확성기가 들어가는 확성기를 사용한 집회라면 그거는 100m의 규칙을 지키는 게 나는 좋다고 봐. 왜냐하면 나중에 헌재가 바로 섰을 때 헌재가 진짜 바로 섰는데 그 당시에 어벙이연합들이 가가지고 헌재를 계속 괴롭히는 일이 없으려면 나는 지금 우리도 100m를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우리가 지금 100m를 지켜줄 필요가 있고 도리어 그래서 저 옥상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높은 곳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헌재 앞에 딱 100m는 불이 없는 거야. 헌재 입구로부터 딱 이쪽 100m 이쪽 100m는 불이 없고 나머지가 촛불로 가득 차서 나머지가 촛불로 가득 차서 아 여기 이 불 없는 여기가 헌재구나. 그래서 구글 위성으로도 보면 이게 헌재구나 라고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준법 투쟁을 하는 멋진 모습이 아닐까. 딱 헌재 앞에 100m만 촛불이 없는 거야. 그 제외한 나머지 촛불로 가득 메워서 구글 위성 사진으로 보아도 아 여기가 헌재 앞이구나 라고 모두가 알 수 있게.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헌재 앞에서 투쟁을 오래 해야 되잖아. 근데 무엇보다 헌재 앞에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좁아. 헌재 앞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오래 있으면 도리어 대중으로부터 분리돼.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광화문에 우리가 쫙 모인 다음에 지난번에 저기 성지순례 하듯이 광화문 앞에 집회를 하면서 그 일부가 유동 움직여갖고 헌재 앞 100m까지 쭉 도는 거야. 그 촛불로 계속 흐름이 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 불이 없는 여기가 헌재 앞이구나. 헌재 애들이 바짝 쫄아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황교안 퇴진이 새로운 타깃이 되면서 총리 공관 앞에 행진도 하기로 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탑돌이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거기 그 헌재 앞에도 가고 황교안 총리 공관 앞에도 돌고 그러면서 얘네들을 지금 겁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 떠드는 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그 부부젤라는
이게 사실 집회에 온 사람들도 조금 짜증나지 않아요? 어. 그 부부젤라 뿌뿌 소리 내는 거, 그게 부는 사람은 좀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부젤라를 듣는 사람이 너무 괴로워. 특히 내가 부부젤라 소리가 나면 방송을 못해. 어. 그래서 우리 부부젤라는 가지고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뿌뿌 소리 내는 그거는 우리가 좀 집회할 때 안 썼으면 좋겠다. 예. 부부젤라 소리를 못 들었어요. 있어. 이렇게 막 뿌뿌 소리 냈는데 그 부부젤라를 왜 쓰냐 하면 경찰이 막 헛소리 할 때 경찰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부부젤라를 불더라고. 경찰 소리 못 듣게. 근데 이제 그 경찰 소리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듣고 있는 그 시위대도 그 소음에 시달려야 돼. 그래서 좀 부부젤라는 나는 조금 안 갖고 왔으면 좋겠고, 예. 이 도리어 뭐 탬버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뭐 짝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박자 맞춰서 같이 이렇게 하면 재미가 있는데 부부젤라는 그 시위대가 좀 힘들어. 예. 부부젤라는 시위대를 조금 힘들게 한다. 그래서 좀 그 뭐라 그러나 바꿔주시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 예. 뭐 이 단체로 10명이 리코더를 불면서 행진하는 것도 멋있을 것 같고 그 뒤에는 뭐 한 10대명이 아코디온을 연주하면서 가는 것도 멋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좀 멋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볼거리를 만드는 집회. 정말 축제 같은. 그래서 이제 헌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뭐 가장무도회처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가장무도회처럼 막 그 토요일마다 꾸미고 나와서 연주하면서 뭐 기타를 치면서 가는 것도 좋고 기타 옆에서 뭐 이렇게 막 흔드는 타악기를 흔들면서 가는 것도 멋있고 예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축제가 탄핵이 될 때까지 탄핵이 될 때까지 우리 계속 해야 되는데 이 평화 축제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보고 폭력 시위대나 그렇게 무섭게 표현 못하는 풍금을 가져갈까 보다. 왜 트럭 타고 오게?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좀 너무 이렇게 큰 거, 너무 이렇게 큰 구조물은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좀 방해가 되니까 그런 거는 안 갖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좀 신나는 축제 분위기로 탄핵이 될 때까지 축제야. 탄핵이 될 때까지 토요일마다 축제를 벌이는 거야. 예. 자, 퇴진 행동은 본집회에 앞서 오후 4시에 퇴진 콘서트 물러나쇼.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만들까? 내일 오후 4시에 퇴진 콘서트 물러나쇼 라는 콘서트가 있대요. 내일 4시? 아니 그러면 4시 전에 또 한 2시간 일찍 가야 되잖아 우리. 뭐 내일은 한 또 12시부터 와 있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이 부지런한 백성들 때문에 4시부터 콘서트를 하면 이거 오늘 밤에 가서 줄 서야 되는 거야? 오늘 너무 추워. 그럼 우리 내일 12시에 만나야 되는 거야? 나 이거 근데 내가 내일 점심은 좀 잘 먹어야 된단 말이야. 점심이라도 한 끼 그 푸짐하게 먹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나는 광화문에 1시까지 갈게요. 예. 광화문에 1시까지 갈게요. 예. 그래서 내일 4시부터 콘서트를 6시까지. 네. 내일 몇 도래요? 오늘은 영하 9도였는데 내일 아침 몇 도래요? 예, 우리 내일 아침 몇 도인지 한번 봅시다.
내일 12시에 만나면 못 찾을까? 내일은 그렇게 많이 안 추운 것 같은데? 예. 내일은 그냥 영하 한 4도, 3도? 예. 내일이 영하 4도, 3도래요. 예. 그래서 내가 등산용 전문가, 등산 전문가용 내복 샀어. 남자 건데, 등산 전문가용 내복을 샀어요. 예. 그래서 내일은 이제 등산 전문가용 내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그 파카도, 예, 파카도 두꺼운 걸로 챙겨 입고, 그리고 갈 예정이야. 근데 또 얼마나 덥겠어. 예. 하여간, 그래서 내일, 여러분, 부탁이 있는데요. 제 몸에다가, 제가 말하느라고 정신없을 때, 여기저기 막 핫팩을 붙여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 제가 막 말하느라고 정신없는 틈에, 온몸에다가 핫팩을 붙여놔가지고, 지난번에 떼니까 열 몇 개가 나왔어. 아, 가는데 너무 무거운 거야. 왜 이렇게 무겁지? 핫팩 10개 한번 들어봐봐. 그것도 무게가 나간다니까? 죄 여기저기다가 막 핫팩을 붙여놔가지고, 열 몇 개를 뗐어. 지하철에서. 집에 오니까 더 있더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인데, 사랑을 받는 내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보라고. 나는 그냥 한 개만 붙였을 뿐이야. 자기는 한 개만 붙였지. 근데 붙인 사람이 수십 명이면 내가 핫팩을 그 수십 개를 쥐고 다녀야 된다니까. 내가 붙이고 갈 테니까 핫팩 붙이지 마, 나한테. 알았지? 내가 허리에다가 파스 붙이고, 파스 위에다 핫팩 붙이고 갈 거니까, 나한테 막 핫팩을 막 내가 말하는 틈에 몰래, 막 이렇게 막 다리에다가 묶어놓고 막 그러지 말란 말이야. 핫팩은 사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절대 사탕 갖고 오지 마. 내가 사탕 가져갈 거니까. 예. 그냥 자기는 한 개의 사탕을 넣었을 뿐이야. 근데 집에 올 때가 가방이 너무 무거워. 집에 와서 보면 그냥 사탕이 열 몇 개가 나와. 선착순 열면 안 된다니까! 너 핫팩 10개 붙이고 다니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아, 나 진짜. 하지 마! 일단 내일 내가 또 여러분 좋아하는 양모자 쓰고 갈게요. 예. 내가 이 양모자를 쓰고 내일 갈 테니까, 현장에 12시에 만나는데, 어디서 만날까? 안국역에서 만날까? 그래서 안국역에서 만나가지고, 먼저 헌재를 우리가 씩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종로통을 통과해가지고, 뒤쪽으로, 가야 되겠죠? 또 내일 방송이 안 되면 어떡하지? 공포. 풍선을 달아주자고? 하지 마! 나한테 아무것도 달지 마! 막 이렇게, 뭐, 뿅망치 갖고 고소할 거야, 내가. 내 가방에다 뭐, 죄 매달아놨어. 그러지 말란 말이야! 아무것도 매달지 마! 안국역에 몇 번 출구가 따로 있나? 내일 12시에, 내일 1시까지 갈게요. 예. 내일 제가 1시까지 갈 거고요. 네. 안국역 몇 번 출구로 가야 되지? 안국역, 잠깐만 기다려봐봐. 내가 지도를 볼게. 지도에서 헌법재판소랑, 여기야. 안국역, 2번 출구가 제일 가까운데, 예. 안국역 2번 출구가 제일 가까워요. 예. 근데 그때 12시에는 좀 널널하겠지? 1시에는? 안국역
저기 2번 출구가 1시에는 널널하겠지? 예. 내일 박사모가 안국역에서 집회한대요? 안국역 어디서 집회한대? 예. 뭐 우리 한번 실체를 봅시다. 얼마나 많은 박사모가 집결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예. 헌재 앞에서 그러니까 박사모의 집회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도 거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박사모가 집회한 위치를 확인하고 박사모한테 허락했으니까 우리한테도 허락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박사모한테 맞는다고요? 때리라 그래. 뒷감당 잘할 자신 있으면 때려봐. 어떻게 되나? 난 좀 게임값 비싸다. 알지? 자, 그래서요. 내일 그 안국역 2번 출구에서 1시에 만납시다. 근데 거기 만약에 박사모가 모여있으면 나를 못 찾겠지? 그지? 그러면 4번 출구에서 만나. 안국역 4번 출구에서 만나서 길을 건너갑시다. 예. 그 안국역 4번 출구에서 만나서 박사모가 어디서 집회하는지 위치 확인하고 거기 방송으로 흔적을 남긴 다음에 박사모한테는 허락하고 우리한테 허락 안 했다면 그게 법적 증거가 되겠죠? 예. 그래서 헌재 앞 집회 100m는 지키자. 나는 100m는 지켜주고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편이 헌재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법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예. 그 대신 그 앞이 좁으니까 광화문에 본대를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도는 거야. 계속 이 촛불이 움직이면서 헌재 찍고 오기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뜻을 보여주자 라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들어온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야. 정윤회가 어제 나온 얘기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정윤회가 지금 부총리급 인사에 개입하면서 7억 원을 받았다. 예. 요게 지금 전 세계일보 기자 입에서 나온 얘기잖아? 예. 예. 그래서 정윤회가 그 7억 원의 인사 개입을 했다라는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 이 정윤회 문건 내용에 대해서 어떡할 거냐? 왜 검찰은 정윤회를 구속하지 않는가? 왜 정윤회를 조사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조사했는가? 정윤회 7억 인사 개입 고 김영환의 업무 일지에서 확인. 지금 검찰이 의도적으로 3명을 안 건드리고 있어. 김기춘, 우병우, 정윤회. 얘네들이 지금 박근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나는. 예. 예. 고 김영환 업무 일지에서 확인. 이게 이제 그 고 김영환의 업무 일지인데 최순실 전 남편 정윤회가 7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부총리급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세계일보가 보도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정씨의 7억 원 뇌물수수 의혹이 나와 있는데 연루 공무원이 장관급이냐라고 묻자 문건을 토대로 취재해본 결과 당시 부총리급 인사를 정씨가 추천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는 고 유경수 여사의 먼 친척이
내가 정씨를 잘한다. 정씨를 만나려면 7억 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유경수의 먼 친척이 받은 거네. 유경수의 먼 친척이 정윤회를 만나려면 7억 원을 준비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 조전시장의 증언 내용은 고 김영환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에도 발견된다. 한겨레가 유족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업무일지의 2014년 11월 24일치를 보면 송하묵의 전 유경재단 어린이회관 관장의 처조카 김하묵의 부탁으로 7억이라고 적혀있다. 7억 원 내용이 담긴 정윤회 문건이 보도를 통해 공개되기 나흘 전이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7억 원이 적혀있는 점에 비춰볼 때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보도 전 관련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사장의 증언으로 관관은 발칵 뒤집어졌다. 정윤회 문건이 공개된 2014년 11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임 중인 부총리급은 황창현 감사원장이 유일하다. 근데 또 황창현이 아니라고 조금 아까 얘기하더만. 하지만 조 전 시장은 황 감사원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은 사실 아니다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 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본인에게 큰 불명예인 만큼 특검에서 공식 수사 요청을 해달라고 이 위원장에게 촉구했다. 이 내용이요. 이 정윤회 문건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보면 여기까지를 보면 정윤회가 직접 받았다라는 얘기보다 지금 이제 유경수의 먼 친척이 정윤회를 만나려면 7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 요게 팩트. 그 다음에 죽은 김영환 민정수석의 수첩의 업무일지에 그 7억 원이라는 기록이 보도 나흘 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7억이라는 존재를 청와대도 알았던 것 같다가 팩트. 이런 거잖아. 근데 정윤회가 7억을 받았는지는 지금 확실하진 않은 거야.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도 7억 이야기를 알고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정윤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깍듯이 예의를 지키고 언론들도 여러분 그 언론 봤어요? 우병우보다 정윤회 때는 언론이 접근을 안 해. 영상 봤어요? 난 계속 종편을 감시하잖아. 근데 보면 우병우 때는 언론들이 확 달려들어갖고 막 질문을 했어. 근데 정윤회 때는 되게 거리를 딱 지켜주고 언론이 예의를 지키더라 이거지. 멀찍이. 뭔가 수상하더라 이거지 그 부분이. 정윤회는 굉장히 막 그 권력자처럼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종편이 정윤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 같다. 이유가 뭘까? 그리고 검찰도 안 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검찰이 건드리지 않은 새 남자 정윤회, 김기춘, 우병우 이것들이 지금 박근혜의 이 청와대 농성을 도와주고 있다. 정윤회 아들 특혜로 수많은 연기 지망생의 꿈 좌절. 그러니까 정윤회 아들을 7편이나 MBC 사장이 막 찔러 넣었다는 얘기잖아. 나는 이것도 좀 물타기 기사라고 봐. 연예인 문제로 돌리려는 얘기라고 보고 정윤회 아들의 그 출연 문제는 국지적인 아주 변두리 문제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정윤회가 모든 게이트의 시작이었는데 왜 정윤회는 구속도 되지 않는가? 김기춘, 우병우, 정윤회를 검찰이 신병 확보도 하지 않고 구속도 시키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지금 박근혜의 청와대 농성을 이 세 마리가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들을 추적해서 검찰이 가둬놓든지 구치소에 가두든지 얘네들이 바깥에 있으면 지네들끼리 정보를 교류하면서 계속해서 뻘짓거리를 지금 작당하고 도모하는 거 아니야. 요 셋을 잡아들여야 된다. 김기춘, 우병우, 정윤회가 박근혜를 지금 돕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황교안이야. 이 황교안이가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세월호 수사를 틀어 막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세월호 수사를 틀어 막고, 그리고 그 수사팀을, 세월호를 정식으로 수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압력을 넣어서 좌천시키거나 해고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거잖아. 예. 이게 황교안의 실체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황교안 세월호 수사 틀어막고 인사보복까지 했다. 해경 정장 과실치사 적용 못하게 외압을 가했다. 당시 수사팀 들고 일어날 지경이었다. 수사 라인 전원이 좌천됐다. 황교안은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데 황대행이 법무부 장관이던 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 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려는 검찰에게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의 행적과 관련해 7시간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해경의 구조 실패까지 부각돼 정부 책임을 묻는 여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대행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던 수사 라인의 검찰 간부들을 이듬해 정기 인사에서 전원 좌천시킨 인사 보복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와 검찰에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15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인명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정장에 대해 7월 말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한사코 안된다 빼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영장에 넣지 못했다. 법무부는 기소를 앞둔 10월 초까지도 업무상 과실치사만은 안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했다. 아마도 지들이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겠죠.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선원만 구조하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했겠지. 이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 있냐고? 지시를 안 내렸어. 왜 이 지랄한 건데? 그 123 정장한테 선장만 구하라고, 선장과 승무원만 구하라고 지시를 내린 게 아니고 왜 이 지랄인데? 그리고 왜 그렇게 구한 선장을 해경이 데리고 집에서 잔 거 아니야? 그때 그 상황 다시 돌아가서 하나하나 따져볼까? 예. 빼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영장을 넣지 못했고 법무부는 기소를 앞둔 10월 초까지 업무상 과실치사만 안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했다. 이는 황대행의 방침이라는 말을 법무부 간부들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했다. 황은 세월호 참사 직후 4월 28일 국회에서 출석해 신속 철저한 진상규명과 적극적인 법률 적용을 다짐했지만 뒤에서는 검찰 수사를 틀어막고 있었던 셈이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황대행의 이런 방침에 반발해 광주지검 특수팀이 들고 일어날 지경이었다고 전했다. 변찬우 광주지검은 법무부의 외압이 계속되자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고 기소하려면 지검장을 바꾸고 하라며 사직 의사를 법무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내가 눈이 잘 안 보여갖고.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가 수사 초기부터 얼마나 심하게 태클을 걸었는지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김 전 정장의 기소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전했다. 수사팀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다소 낮아진 10월 초에야 김 전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할 수 있었다. 김 전 정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변찬우 지검장 등 당시의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지휘라인은 이듬해 1월 검찰 정기 인사에서 일제히 좌천을 당했다. 이 때문에 검사들 사이에서는 황해 보복인사라는 해석이 파다했다. 검찰에서 그 당시에 광주지검 지휘부에서 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기소하려고
그 10월 달까지 6개월을 싸웠다는 얘기고,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일제히 좌천을 당했다는 얘기잖아. 검찰에서는 황해 부당 외압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부 책임이 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막은 황해 헬기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세월호 부분도 수사하게 돼 있는 만큼 황해 외압이 청와대의 지시였는지 여부도 밝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은 김광숙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수사라인 간부들에 대한 인사보복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믿을까? 황교안의 주장을 이걸 누가 믿을까? 지금 어그로 꺼져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 황교안 잘하고 있다고 본다. 너 황교안이지? 또 누구야? 황미필더러 잘한다 그러는 건 누구야? 너 황교안이지? 황교안이랑 황교안 마누라야?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황교안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황교안이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겠다는 거야. 예. 자, 특검 세월호 수사 외압인 황교안도 수사 대상이다. 오늘 아침 뉴스구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특검은 수사 대상이 누군지 상관없이 필요하면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이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황에게 황도 수사 대상이라고 16일 밝혔다. 오늘이잖아, 그지? 오늘 오전에 이걸 밝혔다는 얘기네. 박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16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의 원칙은 필요하다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수사 대상이 누군지 상관없이 필요하다면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가장 먼저 출동했던 김경일 전해경 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수사팀에 대해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변인은 특검법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독립해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다. 외압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거는 근데 광주지검에서 누군가가 확실하게 양심선언을 하고 증인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게 확보됐나? 특검은 또 황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가 이루어졌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역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도 필요하면 보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14년 1월 세계일보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명의 문건을 공개하며 정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하자 청와대는 문건이 불법 유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검찰 수사는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춰 정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수남 검찰총장이었고 이를 보고받은 법무부 장관은 황 권한대행이었다. 좌우지간 이제 이 황교안이 이런 짓거리를 했던 게 이제 과거 세월호 사건인데, 얘가 세월호 때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니라 세월호 때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박근혜가 추진하다가 중단된 박근혜 정책을 자기가 주도하겠다. 그리고 막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황교안을 그래갖고 이제 나오는 말이 황교안도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지금 이제 황교안을 탄핵한다면
국민들이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냐. 황교안이 없으면 지금 법적으로 황교안밖에 안 되는데 황교안을 끌어내리고 나면 누가 그 권한 대행을 할 거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만약에 황교안을 끌어내리면 서열상 그 밑에 부총리급이 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부총리급 중에 누군진 몰라도 정윤회한테 7억을 돈 내고 된 사람이라며. 그죠? 그래 이제 부총리 누구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혼란과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황교안을 탄핵하는 거는 막아달라.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국정이 더욱더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황교안 체제를 유지하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소위 이제 보수 세력에서. 그런데 그 보수 세력이 그런 주장을 하려면 먼저 황교안더러 아가리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황교안이 이런 식으로 박근혜가 하다만 미친 짓을 마저 미친 짓을 하겠다. 그러면 끌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황교안한테 아가리 닥치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를 해줘야 돼. 큰 소리로. 그러지 않으면 지금 황교안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그 책임은 보수 세력이 져야 되는 거야. 그죠? 예.